안녕하세요. 원리셈 A8권에 식 만들기 부분이 있습니다. 식 만들기 부분이 조건에 맞게 식 만들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숫자 카드 6, 1, 5를 가지고 합이 가장 큰 식과 합이 가장 작은 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세로로 먼저 배우고 이제 가로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로를 많이 합니다. 물론 원리셈에도 세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합이 가장 큰 작은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12자리가 가장 커야 되니 6, 그 다음에 5와 1은 자유롭게 들어가도 되고 1이 되고 자유롭게 들어가도 되고 하죠. 그죠? 원리셈 카페를 통해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6, 1, 0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두 자릿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0, 1로 해서 숫자 카드를 2개 사용한다 라고 하면 0, 1로 해서 1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앞자리에는 반드시 0이 올 수 없다는 규칙이 있죠. 물론 생활 속에서는 0, 0, 3, 5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 등에서의 어떤 대기번호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 속에서 편의상 4자릿수를 해놓고 빈자리를 표시하는 것이지 수학에서는 앞자리에 0을 쓰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쉬워요.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차가 가장 큰 식, 가장 작은 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차가 가장 큰 식은 차가 커야 하니까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되어야 되죠. 그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식을 세우면서 뺄셈 연습을 이제 하는 거고요. A 책은 문제 해결력 자체가 좀 앞부분은 좀 쉽고 제일 뒷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쉬운 부분은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쉽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기본이 되어서 학년이 올라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거라서 요거를 이제 같이 보고 그거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도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서 뒤에 나오는 것까지도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1학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54 빼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차가 가장 작은 식이면 가장 작은 수에 뺄 수 있는 건 커야 되겠죠. 그죠? 가장 큰 거를 빼고 가장 작은 수를 만들고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조금 쉬운 것은 계산 연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이게 어떻게 어려워지냐 하면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두 자리 한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나서 숫자 카드가 4장이 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숫자 카드가 4장이 되면 5, 2, 4에 8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얘가 적절하네요. 네. 뭐가 어렵냐면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를 크게 잡고 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자리 빼기 두 자리는 크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조금 전하고 똑같습니다. 빼지는 수를 크게 하고 빼는 수를 작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두 자리 빼기 두 자리가 작게 되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이건 이제 원리셈 뒷단계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5, 2, 4, 8 중에서 작게 하려면 아까는 얘를 작게 하고 얘를 크게 했으면 됐는데 작게 하고 크게만 하면 뺄 수가 없잖아요. 음수가 나와버리죠. 근데 초등학생은 음수를 다루지 않으니까 지금은 10의 자리를 가장 비슷하게 집어넣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 2, 4, 8 중에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살펴본 것은 그 차가 작은 숫자가 있는지 살펴본 겁니다. 차가 작은 숫자가 여러 개 있으면 좀 어려워지고요. 여러 번 따져야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5와 4가 딱 1이 차이 나는 수고 나머지는 그것보다는 크게 차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 4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여기서 받아내림이 생기게 해버리면 한 자릿수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번엔 작게, 여기는 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두 자리에서는 뺄셈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곱셈에서도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이런 것들을 크게 해라 작게 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고요. 지금은 1학년 단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을 만드는데 여기에 5, 2, 4, 8을 가지고 네모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는 6이다 이런 게 있어요. 식 만들기는 다양하게 연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길러주죠. 유연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넣어보기보다는 어느 아이들이든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러기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상을 하고 맞춰보고 예상을 하고 맞춰보고 하는 것에서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감들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종류의 문제, 특히 이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풀고 나면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했니?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그럼 규칙을 좀 찾아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생각도 존중해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찾기가 편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요 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풍부한 공부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모 더하기 네모에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빼어서 6이 되었다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6과 어떤 수를 더한 것과 같겠죠. 얘를 얘하고 더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자, 이거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생각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수월한데, 3개를 계산하지 않고 2개와 2개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두 수와 두 수를. 그래서 6에다가 5, 2, 4, 8 차례로 더해보면 6 더하기 5를 하면 11인데 11이 되는 합은 여기에 없고, 6 더하기 2는 8인데 8이 되는 합도 없고, 6 더하기 4는 10인데 10이 되는 합은 요렇게가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8은 여기 6이 있으니까 4를 빼서 된다는 걸 10 빼기 4는 6 검산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뺄셈이 있으니까, 물론 덧셈이 있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세 수를 2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보니까 얼마가 나오고, 2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보니까 얼마가 나오고 하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4개에 대해서 3개씩 집어넣으면 하나 빼고 3개씩 해서 4번씩 세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처럼 한 것처럼 하면 6에 어떤 수를 더해놓고 2개씩 짝지어보고, 6에 어떤 수를 더해놓고 2개씩 짝지어놓고 하면 수 2개의 연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얘기한 게 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하는 게 좀 편했다라고 하시면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수에 어떤 수를 빼어서 나왔다 하면 네모 구하기 공부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식을 가지고 2 더하기 8이면 10인데 10에서 어떤 수를 빼서 6이 되었다. 그럼 얘는 뭘까? 또는 여기에서 네모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는 6이다. 그러면 2개를 더한 거니까 얘는 6에다가 얘하고 더한 거고 같겠다라는 걸 아이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이해 자체가 이미 3개라서 어렵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될 테니까 그런 얘기는 한번 해주면, 설사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해를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한 문제고 쉬운 문제지만 1학년 수준에서 하고, 뒤에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우신다, 자리가 하나만 늘어났는데도 어려우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이와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훨씬 풍부한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